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시킨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박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검은 6번이나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반환점을 둔 특검뿐 아니라 탄핵 시기에도 빨라지면서 지금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헌재 탄핵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4월 말, 5월 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 해처모에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탈당이 어떤 신호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순자 의원은 안산 단원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선 의원인데요. 그래서 팽목항에도 반기문 전 총장이 동행을 한 거군요. 안산 단원이라고 하면은 세월호 희생자들 많이 발생한 단원구가 있는 곳이 바로 안산 단원구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팽목항을 갔을 때 박순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안내 역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새누리당 탈당 선언한 것은 그것과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쯤에 탈당 명단에 올랐던 의원 중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박순자 의원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동안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지역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쳤겠죠. 그래서 내일 바른정당이 이제 정식으로 창당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 전에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합류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 의원 수는 3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탈당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관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일단 새누리당 추가 탈당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먼저 1차적으로 수도권과 또 어떻게 보면은 비박계 의원들 몇 명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이름 나오는 의원이 경기 김포의 홍철호 의원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홍 의원은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과 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비주류위원회인 유한홍 의원이라든가 이철구 의원 이런 의원들이 탈당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충청권 의원 중에서 일부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의원이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대열에 들어가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탈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합치면 대략 한 10여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설 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충청권 의원 경우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하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결정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몸담아왔던 새누리당을 떠나서 다른 당으로 간다는 거는 그 지역구 자신의 지역구 안에 또 다른 보수 정당의 경쟁자가 들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사정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구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거고 또 일부 의원은 지금 당장은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반 전 총장을 지지한다라든가 지원한다든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규모를 말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 가운데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으로 모였을 때 나중에 또 이제 대권 후보를 선정할 때 또 다른 어떤 알력 싸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력이라기보다는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경쟁이고 그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물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한다 이런 것은 아직 전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간에 보수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큰
테두리에서 모이는 뭐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은 귀국 이후에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참모들하고 정책을 가다듬지 않았습니까? 네. 모레 이제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얘기 내지는 뭐 출마를 선언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전국을 다 훑다시피 지금 뭐 영호남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백목강도 가시고 봉하마을까지도 방문을 하셨는데 예. 아마 반 전 총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커다란 폭발력을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그 새누리당의 충청권의 탈당 의원들의 숫자 같은 것도 반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예. 될 것도 같아요. 그 반 전 총장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많이 나올 것이고 더 많이 탈당을 더 할 많이 것이고, 탈당을 할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친다 기대에 못 하면은 미친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그쪽에 들어가서 합류를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란 판단을 하면 조금 멈칫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느라고 광폭 행보를 잠시 멈추고 아마 어제 정도는 이제 측근들과 함께 지금 앞으로의 전략을 뭐 계속해서 나간다가 수정한다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셨겠죠. 네. 근데 귀국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뭔가 결정적인 승부수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귀국했을 때 국민 대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네. 거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개조할 것이다라는 비전과 또 자신의 역할 그리고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그 행보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예. 물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있을 관훈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자리는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상대로 언론이 최초로 시도하는 검증의 자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동생의 각종 의혹도 그렇지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국가를 개조할 비전이 있느냐라는 것을 네. 이제 검증하는 자리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또 오늘 뭐 KBS로 대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내지 못한다라면은 아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율 지금도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착 상태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은 그 오늘 내일 요 설 전 기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토론회 볼 수 준비를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관훈 토론회에서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마 대선 출마 선언도 그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각 당의 구애 목소리도 조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본인이 주창하던 제3시대 빅텐트 이거 어디까지 칠 수 있을지도 사실 지금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생각하는 빅텐트라는 것은 그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거기다가 예. 민주당 내의 비문 김종인 의원을 대표하는 또 이제 그 원내에 있는 손학규 전 대표까지 포함한 그 광범위한 빅텐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지금 그 반기문발 빅텐트론이 사실상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본인의 능력입니다. 본인이 얼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한 텐트로 정말 물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는 뭐 공통 분모가 있어야겠죠. 워낙 이질적인 분이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념의 공통 분모를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지금 단계에서 핵심은 지지율입니다. 반기문 그렇죠.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빅텐트에서는 자꾸 구심력 그 그래, 떨어져 이렇게 나가는 되겠죠. 원심력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기문발 빅텐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예. 자, 호남을 찾아서 구애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에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 광주에서 굉장히 싸늘한 민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그 변화가 감지된다. 앞서 그 취재기자 연결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른바 그 뭐 벌써 대세론이라는 얘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예. 있는 것 같고요. 호남 민심들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싸늘한 눈빛 같은 것들이 그 사이에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바닥미시 훑기를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수그러진 것도 있고 부인도 거의 주말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예. 보도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호남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등을 돌렸을 때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그렇게 호남이 지지했다기보다 오히려 호남 출신 의원들이 또 그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당내에서는 호남 계통 의원들과는 또 이게 약간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를 크게 얻고 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박지원은 현재 이제 대표로 선출된 그쪽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그 자신을 지지했던 부분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당내 싸움도 극복을 해야 되고 예. 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다시 인기 얻기 시작한 어떤 그런 인기와도 맞서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얼핏 리포트에서 광주 대첩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맞을 정도로 사실 두 분 입장에서는 거의 이 광주 지역의 명운이 걸린 어떤 싸움들을 지금 거기서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광주 시민들이 정말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대로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을지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는 어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제목이 안철수와 국민 요정들 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입니다. 예. 네, 거기서 또 요정이라고 왜 나는 안 불러주느냐. 그러니까요. 국민요정, 김경진 스카 요정도 있는데 나도 한번 이용주 좀 버럭 요정도 같이 예, 버럭 요정도 갔었죠. 같이 두 분을 예. 모시고 갔었고 그만큼 이제 청문회에서 뭐 스타라고 불러야겠죠. 이렇게 잠깐 정치권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모은 분들을 대동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그 대중적인 이미지 하면 원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예. 가장 대중성을 먼저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두 사람을 데려가서 나도 요정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사한 지금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거기서 광주에서 자신이 약한 모습을 바꿔서 불렀던 게 이제 강철수니까 나도 강철 요정이라고 불러달라고 주문을 넣으신 거죠. 응답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예. 그 행보들이 설 연휴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설 민심 또 설 밥상 그 민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왜 중요하냐면은요.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광주에서는 거의 90%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80% 지지를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었고 예. 하지만은 안철수 의원 경우에도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호남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3당이란의 위치에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면은 사실 그 나설 수가 없다라는 예.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호남을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설 민심 그 경양 각지에서 이렇게 그 지역 그 주민들이 모여서 가족 친구들이 모이는 그 또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설 민심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설 연휴에 호남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 전후에서 지금 두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대선 주자들 지금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주당 주자 중에서 첫 번째로 지금 대선 주자 네. 그 대권 선언을 한 거거든요. 세대 교체를 넘어서 이제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야권의 지지자로 하는 친노 진영의 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류가 예. 당연히 되고 있고 그래서 야권 내에서도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세력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서 대중적 인지도 자체는 떨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뭐 저평가 우량주다 이런 말들도 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대학로에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5시간 가까이 토론회 같은 걸 했던 이유가 안 전 지사가 대중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정치 참여, 직접적인 어떤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갈망 같은 게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의 장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의 목소리를 또 굉장히 빠르게 퍼져요. 지지를 네. 하는 분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노리셔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 5시간에 걸친 출정식을 연 것이죠. 그렇죠. 안희정 지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끊임없이 따라 붙는 말이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네. 어? 그렇죠. 이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그렇습니다. 관건이죠.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생각들. 또 당내의 그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느냐. 이런 이제 그
그 비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탓인지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나름대로 이렇게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대통령 광화문 집권 시대 이거 낮은 수준이다라고 네. 한다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 보인다든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그 적폐청산, 과거 청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보이는 예. 그런 태도가 있는데 과연 이런 이제 입장들이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그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이하게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후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다. 장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의미를 두고 이재명 예.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본인이 12살 때부터 일을 했던 그런 공장이고 예. 거기서 이제 무엇보다 요즘 최근에 저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에 부회장에 대해서 예. 이름 갑자기 성함이 비슷하네요.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히 이번 사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재벌들에 대한 어떤 네. 반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재벌들과 정말 가장 무관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움 같은 걸 많이 알고 있었고 그걸 동시에 하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본인이 펴고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거죠. 예.